자, 바이메탈, 바이라는 얘기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메탈, 즉 금속, 두 가지 금속을 붙여서 이와 같은 붙었다 떨어졌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게 바이메탈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물리적 성질인 열팽창 개수를 이용해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 비중과 열팽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열 전도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을 전달하는 율입니다. Heat Conductivity라고 부르고 있고요. 내용은 뭐냐면 거리 1cm에 대하여 1도씨의 온도차가 있을 때 1제곱미터 단면을 통해 1초 동안에 전달되는 열량, 열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무슨 말이냐면 끝에서부터 열이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수저가 네 가지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수저가 있고요. 스테인레스로 된 수저가 있고, 은으로 된 수저가 있고, 나무로 된 수저가 있습니다. 네, 이 위에다가 콩을 붙여놨어요. 콩. 콩 아시죠? 콩. 뭘로 붙여놨느냐? 버터로 붙여놨습니다. 버터. 그러면 열이 가해지면 이 버터가 녹으니까 콩이 떨어져 나가겠죠. 네. 자, 이 네 개의 숟가락을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은, 나무로 된 숟가락에 거의 똑같은 위치에다가 콩을 버터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컵에다 담가 놓고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버터가 녹으면 콩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지금 스테인레스하고 은은 콩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무와 플라스틱에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무와 플라스틱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떨어질까? 아마 플라스틱 쪽이 먼저 떨어질 겁니다. 나무는 더 늦게 떨어지고. 자, 무슨 말이냐? 그렇다는 얘기는 은, 스테인레스는 열이 빨리 전달됐다라는 뜻이고, 나무는 열이 아주 천천히 전달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곧 열전도율입니다. 열이 얼마만큼 빨리 전달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은이 가장 빠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은은 열이 잘 전달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구리입니다. 구리. 자, 구리는 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나 이런 쪽에 열이 나는 부품을 식히기 위해서 핀이 있죠. 방열핀. 자, 그러한 것들을 보통 다 구리로 만듭니다.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그럼 왜 은으로 안 만듭니까? 은이 가장 열을 빨리 식힐 수가 있는데 은은 비싸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구리로 만듭니다. 구리보다도 더 저렴한 또는 더 많이 쓰고 있는 알루미늄도 만들고요. 자, 그런 식으로 냉각을 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으로 열 전도율이 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열 전도율 heat conductivit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실험에 대해서 연상을 하시면 열 전도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위를 봤더니 열량이 있고 우리 그 다음에 미터, 온도, K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속의 성질 중에서 비열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열. 자, 비열 영어로 specific heat라고 합니다.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1kg의 금속 또는 나무 또는 돌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열의 양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그리고 킬로그램이나 그램이 나오겠죠. 1도씨 높이니까 도시가 나올 겁니다. 자, 물은요, 물 1kg 또는 1kg의 물을 1도씨, 자, 예를 들어서 4도씨에서 5도씨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이라고 해요. 1. 물이 기준입니다. 물. 그리고 각각
이렇게 열량이 다릅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비열을 실험을 하는 스테인레스로 된 냄비하고 뚝배기,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서 찌개 같은 거나 이렇게 주문하면 뚝배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비열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들에서, 물리적 성질들에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중이 뭐고, 열 팽창 계수가 뭐고, 열 전도율이 뭐고, 비열이 뭔지. 자, 여기 열 전도율은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잖아요. 네, 이거하고 유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 중에. 그게 바로 전기 전도율입니다. 아까는 열을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라는 건데, 이번에는 전기를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 전도율, 영어로는 electrical conductivity. conductivity는 전달이라는 뜻입니다. 전달, 즉 전기를 전달하는 성질, 이게 전기 전도율입니다. 자, 물질 내에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즉 전기를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가장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은입니다. 은. 아까 열 전도율도 은이 제일 높았잖아요. 네, 두 번째가 역시 구리입니다. 구리. 세 번째가 금이었어요. 금.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 다음이 알루미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열 전도율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했습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전기 역시 똑같이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자, 전기. 그래서 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은 일반적으로 구리를 쓰죠. 구리를 씁니다. 특히 구리 중에서도 순도가 높은 구리를 씁니다. 그러면 왜 은을 안 씁니까? 전기를 가장 전달을 잘하는데 은은 비싸니까요. 네, 비싸니까요. 그러면 구리 쓰지 말고 알루미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알루미늄은요,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면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 구리를 전선은 씁니다. 구리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과 유사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니켈, 철, 납, 안티몬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앞에 순서 4개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다. 열 전도율은 어떤다고요? 똑같습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 성질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비중, 두 번째 열팽창 계수, 세 번째 열 전도율, 네 번째 비열, 다섯 번째 전기 전도율.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시험에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요. 화학적 성질, 화학, 케미컬입니다. 케미컬적인 성질에는 첫 번째 내식 있습니다. 내식. 내식성이라는 얘기는 내자가 붙으면 안티예요. 안티. 자, 에로전, 즉 부식이라는 뜻인데 부식에 저항하는 성질이 같다가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부식에 즉 부식에 잘 안 되는 성질이에요. 자, 부식이 일어나기 어려운 성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철에 대해서 부식이 어떻게 해요? 부식 즉 녹이 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철은 일반적으로 빨갛게 녹이 쓰는데 그 녹이 나는 거는 곧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식 관련된 것은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화학적 성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 케미컬적인 성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식성은 부식에 저항하는 성질에서 부식이 잘 안 되는 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는 녹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스테인레스, 물론 녹이 나는 스테인레스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식성이 매우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반도체 라인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성질, 내열성입니다. 내열, 즉 열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부식에 견디는 성질, 열에 견디는 성질, 이게 내열성이에요. 높은 온도를 견뎌내는 성질. 그렇습니다. 나무는 불을 대면 쉽게 타버리잖아요. 근데 즉 열에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열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뭐 내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열성 도료를 섞어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토치로 가하고 있습니다. 열을. 그런데 불이 붙지 않아요. 불이 붙지 않죠. 변형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계속 열을 가하는데도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에다가 이 도료를 발라놨어요. 여기에다가 토치를 가했더니 잘 불이 안 붙어요. 그죠? 이렇게 내열 도료라고 합니다. 이게 열에 강한 그렇게 내열 도료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안 바른 나무에다 했더니 바로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건 내열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에 견디는 성질을 갖다가 내열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적 성질, 내열성과 내식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 아까 물리적 성질 했고요. 기계적 성질. 자, 기계적 성질에는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도, 영어로 스트렝스. 강도, 즉 강한 정도입니다. 즉 소재가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 재료에 외력이 작용하여 재료가 파단하려고 할 때 그 단면적에 대한 저항은 대소, 크거나 작은 거를 말하는데 되게 어려우니까요. 앞에 것만 아시면 됩니다. 소재가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실이 있습니다. 실을 잡고 잡아당기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파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철을 가지고 잡아당기면 잘 안 끊어집니다. 파단이 안 돼요. 그건 강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경도 보겠습니다. 경도. 경도는 하드니스, 단단함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단단하냐? 아까 공부했던 전기를 잘 통하는 게 은이고요. 두 번째가 구리라 그랬습니다. 구리. 자, 구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치, 즉 자르는 도구로 자르는 때 걸리는 힘과 일반 철을 자를 때 발생되는 필요한 힘을 보면 구리가 훨씬 더 쉽게 잘라질 거예요. 그게 단단함의 정도, 즉 상처도 잘 나겠죠. 단단하지를 못하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도가 높으면 경도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요. 즉 경도가 높으면 강도도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단단함의 정도를 경도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요, 연성. 연성은 덕틸리티입니다. 덕틸리티. 이것은 잘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잘 늘어나는 성질. 우리가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는 성질. 그게 연성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봤더니 금입니다. 금이 제일 잘 드러나더라. 금, 은,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됩니다. 연성에 좋은 것은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성, 금은 잘 드러납니다. 전성 볼까요? 전성은 멜라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얇게 펴지는 성질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철을 우리 책 속에다 놓고 망치로 꿍꿍꿍꿍 때리면 철이 얼만큼 얇게 펴지느냐 이건데요. 금은 이 전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을 놓고 망치로 때리면 종이보다도 더 얇게 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
우리 컴퓨터 부품에도 금을 입히죠. 그런 식으로, 물론 그건 금 도금인데요. 우리가 불상을 만들거나 할 때도 금을 입힙니다. 금 얇게 만든 금을 붙여요. 그런 식으로 붙여서 만듭니다. 그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 해서 연성이 좋으면 전성도 좋습니다. 똑같은 성질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인성 보겠습니다. 인성 영어로는 터프니스라고 하는데요. 질긴 성질입니다. 질긴 성질. 그냥 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고요. 그리고 취성은 아까 봤던 연성의 반대인데요.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이에요. 소성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 이걸 취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 이따가 공부를 하죠. 자, 취성은 브리틀리스에서 잘 깨지는 유리 같은 겁니다. 유리. 고무는 잘 깨지지를 않죠. 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유리는 파싹하고 깨져요. 고무는 잘 늘어나면서 끈질기게 잡고 있는 인성도 좋겠죠. 인성도. 유리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늘어나지도 않고요. 즉 소성 변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취성이다. 해서 이 용어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도, 경도, 연성, 전성, 인성, 취성. 영어로도요, 잘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용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금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의 표기법도 보겠습니다. 재료. 아까 연성, 늘어난 성질, 이 가장 좋은 게 금, 은, 알루미늄, 구리라 그랬죠?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금 뭡니까? 골드, 은, 실버, 알루미늄, 카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기호로 쓰면요. 열전도율, 은이 제일로 좋다 그랬습니다. 은구리, 백금, 은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됐죠. 이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은구리, 금, 알루미늄, 열전도율이나 전기전도율은 은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해요. 연성은 금, 은,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도 알아야 되겠고 기호로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영어로 써보면 다 금은 골드고 은은 실버고 알루미늄 카파, 실버 카파 플래티넘 우리 그 신용카드도 플래티넘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백금이라는 뜻입니다. 귀한 금이에요. 백금, 알루미늄, 실버 카파 플래티넘 알루미늄 마그네슘 징크가 아연이고요. 니켈, 그 다음에 아이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은 스틸입니다. 자, 이걸 기호로 봤더니 금은 AU라고 하고요. 은은 AG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앞자 따서 AL, 구리는 CU 이렇게 씁니다. CU. 자, 은 AG, 구리 CU, 백금은 PT입니다. PT, 플래티넘에서 PT, 알루미늄은 AL. 이러한 기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기호로도 보기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은 AG, 구리 CU, 백금 PT, 알루미늄 AL, 마그네슘 MG, 아연 ZN, GN이죠. 니켈은 NI, 철은 FE, 유명하죠. 이런 정도의 기호, 이런 정도의 금속의 기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순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성이 좋은 것은 금, 은, 알루미늄, 구리. 금, 은, 알루미늄, 구리.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연성이 좋은 순서로 맞는 것은 해서 이걸 섞어놔요. 또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럼 적어도 이 4개 사이의 순서는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금이 전성도 그렇습니다. 전성도 마찬가지고요. 금, 은, 알루미늄, 구리가 되겠고 전기전도율, 열전도율은 은구리, 백금, 은구리, 금,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우리 재료역학에서 아마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 끊어진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성 변형입니다. 소성 변형. 이것은 재료역학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용어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톡 끊어질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즉 소성 변형이 없습니다. 소성 변형. 이렇게 변형이 생겨야만이 재료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는 그렇게 안 되죠. 따라서 유리를 가지고 컵을 만들고 할 때랑은 어떻게 합니까? 열을 가해야만이 말랑말랑해져서 변형이 생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재료의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응력과 변형률 이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재료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금, 은, 구리 그리고 백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금은 누구나 좋아하죠, 이 금. 자, 골드. 우리 올림픽에서도 골드, 실버, 카파 이렇게 있죠. 금은 동메달.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비싸고 훌륭한 게 금이잖아요. 근데 금은 아까 뭐가 좋다 그랬습니까? 네, 전성과 인성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값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가 은입니다. 은. 은은 이제 금 다음에 귀금속이죠. 네, 물론 이거보다 비싼 금속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은은 우리 돈으로 한다면 1g에 한 1000원 정도 하고요. 금은 1g에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1g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금, 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 자, 이렇게 생긴 구리, 카파. 이거 역시요,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한 역할들을 했던 건데요. 아까 이거 어디에 많이 쓴다 그랬습니까? 전선. 왜? 전기 전도율이나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네, 전선에 씁니다. 전선.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전기 전도율이 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은 워낙 비싸니까 쓸 수가 없고 구리를 많이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금. 예, 금은 금인데 하얀 금이다. 백. 예, 화이트 골드죠. 근데 실제로는 플래티넘이라고 하고 PT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백금도 상당히 놀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녹는 점이 상당히 높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금, 은, 구리, 백금 네, 이렇게 참고로 넣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로. 자, 첫 번째, 용접 재료란 뭐라고 했습니까? 용접할 수 있는 재료, 기계 재료. 플러스 용접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 해서 그걸 용접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 보면 용접공학이나 다른 용접 관련된 수업에서 용접 재료, 즉 용가제가 됐던 가스가 됐던 플럭스가 됐든 또는 용접봉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가급적이면 기계 재료 중에서 용접을 하려는 기계 재료, 즉 용접 재료 중에서 용가제나 이런 소모품들을 뺀 재료를 저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기계 재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뭘 했습니까? 용어를 했었죠. 네, 금속의 성질에서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 했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 5가지 했었죠. 네, 5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화학적 성질, 내식성, 내열성 공부를 했었고요. 기계적 성질에는 강도, 경도, 인성, 취성,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강도, 경도, 인성, 취성 중요한데 그 다음에 전성 공부했네요. 전성, 펼 수 있는 성질. 그래서 금이 가장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 재료 표기법 역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잘 들으세요. 보고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의 한 면, 뒷면 하지 마시고요. 한쪽 면에다가 모두 작성하면 됩니다. 그만큼 간단하게 보고서를 내드릴 거예요. 1주차 보고서. 앞으로 보고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맨 윗면에 1주차면 1주차 보고서라고 쓰시고요. 학과, 학번, 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글씨로 써주세요. 손글씨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휴대폰으로 찍으시든 아무튼 이걸 스캔을 하든 사진 한 장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메일은요, 여러분의 보고서만 받는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메일 주소에다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첨부할 때는요, 반드시 규칙에 맞도록 파일 이름을 바꿔주라 라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요, 어떻게 하냐면, 몇 주차, 학번, 이름, 이렇게 써줘요. 자, 이번 거니까 1주차, 학번, 이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진 찍었던 파일을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라. 그래야 제가 이게 1주차 거고, 누구 거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제출은 언제까지 하느냐? 중간고사 시작일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10월 20일 날 본다. 그러면 10월 19일까지는 제출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영상을 보고 나면 간단하니까요. 바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고서 나갑니다. 1주차 보고서 1번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가로 안에 쓰시오. 얇은 판을 넓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그랬느냐? 단단함의 정도를 뭐라고 그랬느냐라는 거죠. 다음 금속의 기호를 한국어로 쓰시오. CU는 뭐냐? AG는 뭐냐? 이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A4용지 한 장에다가 맨 위에다가 1주차 보고서라고 쓰시고 학과는 기계과, 학번은 이렇게, 반은 뿌리반, 이름은 누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도밍2는 학번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로 도밍2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학번, 반, 이름. 자, 맨 위에는 몇 주차 보고서 학과, 학번, 반 이름을 써주고요. 밑에 이대로 보고서 내준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답을 달면 돼요. 제가 1주차이기 때문에 아예 답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얇은 판으로 만들 수 있는 성질, 이건 전성이라, 멜러빌리티라고 하는 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전성. 가장 전성이 좋은 게 뭡니까? 금이죠. 금이었죠. 두 번째, 단단함의 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도, 하드니스, 경도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시오 기호를 CU는 구리입니다. 카파, 구리. AG는 은이죠. 은. 금은 뭡니까? AU였습니다. U. 실버, 카파. 자, 이렇게 기호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1주차 보고서를 이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분히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차근차근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2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